예, 우리 검찰총장님 그리고 대검찰청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의 불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또 심사, 또 향후 탄핵 소추 시에 직무 정지되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입장은 몇 번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사들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이 지금 PPT 자료 보시면요. 2002년 7월 3일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월드컵이 배낭여행 유행받고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요. 이재명 변호사 구속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검사 사칭했다는 그 사건으로 구속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재명 당시 37살의 변호사가 구속이 됐느냐, 이 사안으로. 출석하라고 그렇게 출석 요청을 했는데 안 나옵니다. 도망 다녀요. 그러니까 체포를 하러 갔어요. 체포를 하러 가니까 그 체포하러 온 수사관한테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댑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그래서 체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도주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더라고요. 아마 이 사건 기록이 지금 보관 중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평생을 과감한 거짓말과 사법 방해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걸로 점철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 15일에 이런 거짓말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하죠. 25일에는 법정에서까지 지금 거짓말 부추긴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될 겁니다. 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습관이죠. 평생 거짓말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15일과 25일 선고를 앞두고 2002년도부터 이런 허황된 사법방해와 거짓말로 해서 구속까지 됐던 사람이다. 이 기록 찾아가지고 재판부에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셨습니까 혹시? 글쎄,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 이게 방탄으로 작동을 하느냐 하면은요. 하도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검찰총장 탄핵하겠다, 서울중앙지검은 탄핵하겠다 하니까 일선 검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들 수사를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방탄입니다. 이런 기록들 철저하게 찾아내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밝혀야 되는 겁니다. 현재 재판이 4건, 7개의 죄명, 11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의혹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법무부와 서울 수원 고지검 국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이재명 호텔 특혜 의혹 사건 보셨죠, 총장님? 예. 그 지금 성남시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을 거친 다음에 이상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역 화폐 대행업체인 코나에 대한 특혜 의혹 사건, 또 경기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보조금 횡령 사건, 이거 지금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코나의 특혜 의혹 사건은 불송치 기록이 송부돼서 검토 중인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수사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측근들이 꼭 그 이상한 업체들에 다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해가지고 특혜를 받습니다. 특혜를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혜받은 그 업체들의 수익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이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입니다.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제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배소연이라는 사람 어제 국감 내용에서 나왔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격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데 성남시 경기도에서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굳은 일 도맡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이 3억 몇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그 사람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25억 정도의 재산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가 약 80억에 이르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족들을 다 봐도 그런 수입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촉구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들은 경제범죄, 부패범죄 아닙니까? 맞죠? 그럼 검찰에서 바로 인지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7급, 5급 공무원 했던 사람이 3억 몇천만 원 수입이 다인데 지금 현재 80억의 시가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관계된 회사들, 이 관계된 사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사람 재산 관계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수원지검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시청에 맡기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나 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검사들에 대한 방탄, 이 특검, 탄핵 이런 게 나오니까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우리 김승원 간사님께서 직접 올리셨던 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사위에서 첫 출발을 합니다.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꼭 힘모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 괴롭혔다는 이유로 특검하는 거 아닙니까?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간사님께서 쓴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지만 스스로도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구실을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그 한명숙 그분까지도 덜 먹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 탄핵 소추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법사위에 누가 쓴 건지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내용뿐만 아니고 맞춤법도 안 맞고 언론 기사 갖다가 뺏기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검사들로 하여금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하시기 네, 어떤 사건이든지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님.